자, 오늘도 우리의 세금 어디에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 기사는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왜 이걸 보고 있느냐? 혹시 상병수당이라고요? 들어봤어? 상병수당? 그게 뭐야? 육군 1병, 2병, 상병, 병장 그 수당인가? 그렇지 않아. 상병수당이란 말이지. 병가제도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 그거 참 좋은 제도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상병수당이 제대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아. OECD 35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다.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플 때, 회사를 쉬고 싶을 때, 아니 뭐 무조건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아파서 쉬고 싶을 때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병가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병가가 있는 것도 있고 병가제도가 없는 것도 있지. 게다가 연가는 유급인데 반해서 병가는 보통 무급이지. 정말 좋은 회사라면 병가까지 유급병가로 인정을 해주겠지만 그 부분은 취업 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늘 왜 상병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가? 사실 정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야. 자, 상병수당 도입이라고 치면 2025년부터 상병수당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그런 뭐 블로그와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지.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접했다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19,144번에 있어.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만 짚어볼까? 상병수당이 대체 뭐냐?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야. 즉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의 질병 부상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소득을 보전한다는 내용인데 즉 일부 수당을 줌으로써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얘기지 무조건 뭐 100% 보전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물론 아까 전에 기사에서 봤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해. 즉 근로자도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이 상병수당을 도대체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문제는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이 도입되는 시기는 2025년이 목표로 되어 있어. 즉 3년간 시범 사업을 해보면서 뭐 좋은 거는 더 도입을 하고 나쁜 거는 개선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시범 사업은 대체 언제 하느냐?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 사업, 즉 올해 7월은 되어야 이 상병수당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운영 방안이나 뭐 이런 거는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1단계 시범 사업은 시군구 6개 지역을 모집을 하는 거야. 즉 올해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으려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구라든지 뭐 지역이 요 시범 사업에 공모를 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렇다면 대체 상병수당으로 얼마나 보전을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해. 왜 정해지지 않았느냐? 일단은 지금 시범사업 모형이 3개가 있기 때문인데 각 시범사업마다 보장해주는 기간이라든지 뭐 대기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결정되는 상병수당은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거, 만약에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살고 있는 내가 상병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60%라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 바로 실업급여야.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60%를 지원을 해주지. 즉 본인이 받는 급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쉬면 그 돈은 대체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상병수당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결국 이 예산은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예산은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9억 원이라면 6군데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꽤 예산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6군데 중에 모용 1을 2군데, 모용 2를 2군데, 모용 3을 2군데 해서 총 6군데를 할 건데 일단은 근로활동 불가 모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것은 입원 여부가 상관없다는 게 중요해.
즉 입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근로가 어렵다면 최대 보장을 90일 혹은 120일을 해주겠다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최대 4달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넘어가고, 그리고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는 의료 이용일수 무용도 있어. 즉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이 사람이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보험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대략 44,000원 정도를 하루에 받는다고 치면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쓰는 돈이 적어지기는 하겠지. 그렇다면 실제로 상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절차를 한번 살펴보자고. 상병이 발생했어. 즉 내가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해. 그럴 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구만. 진단서는 아마 의료법 제17조인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견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게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진단서가 있는데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해.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군. 아마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시범사업 기간이라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는 조금 미지수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건보공단이 업무를 맡지. 자격심사, 이 사람이 취업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의 진단서가 정말 쉬어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수급요건 등을 확인을 한 다음에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확정 통보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봤던 최대 보장일이 90일, 120일, 90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최대 보장해준다는 것이지 이 한 건에 대해서 이만큼을 보장해준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급여를 지급받은 다음에 이제 신청자는 이 상병수당 수급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해야지. 회사로 복귀를 하고, 그런데 복귀가 힘들 경우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는 아마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나올 것으로 생각돼.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아프면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는 회사에서 근로복귀에 대해서 결코 탐탁지 않아 할 것이란 말이야. 왜? 근로자가 쉬게 되면 그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에서 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상병수당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만은 없지. 하지만 쉬는 건 회사랑 얘기를 해야 돼.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병을 경험한 건 10년 이내에 절반이나 된다고 할 수 있어. 즉 우리가 10년 정도를 일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정말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지. 하지만 아프더라도 일을 나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황이야. 그리고 이런 상병 때문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러한 소득이 감소한 경험도 10년 이내를 보면 이렇게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야.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 정부가 근로자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물론 이 상병수당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단점은 분명히 또 생기겠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선가 1단계 상병수당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는 점, 우리의 세금이 여기에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7월 정도에 어디서 시범 사업을 하는지 궁금할 때는 또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기억해 두라고. 알겠지?